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루나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요전에 너무 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루나가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하고 마이너스 99.9%를 당했어요. 물론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긴 한지 이 정도로까지 저도 망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좀 그래서 루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그리고 뭐가 원인이었고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제가 아는 한에서 좀 얘기해 볼까 해요. 루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기로 루나와 테라는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테라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까지, 요 정도 개념까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테라코인, 즉 UST는 1달러에 항상 패깅이 돼야 돼요. 패깅이라는 말은 이제 항상 가격을 같이 동등하게 유지해 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테라는 맨 처음에 발생이 됐을 때 루나와 테라코인은 1대1로 발행이 됐어요. 즉 루나가 5억 개가 발행이 됐다면은, 그래서 보시면 5억 개가 발행이 됐다면은 테라코인도 5억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대1, 뭐 루나의 가격이 1달러고 테라의 가격이 1달러라면은 한 개를 교환했을 때 한 개가 교환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루나의 가격이 0.5달러고 테라의 가격이 1달러라면은 루나 이제 두 개를 주면 테라 한 개로 교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 테라코인이 항상 1달러를 유지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테라코인이 수요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테라의 가격이 올라가서 1달러 이상이 될 거고, 만약에 테라코인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테라코인의 가격이 떨어져서 1달러보다 아래가 되겠죠. 우리는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해요. 이 두 상황을 통해서 왜 루나가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지, 또 이번 사태처럼 테라가 회복 불가능까지 떨어지게 됐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우선 테라 그걸 좀 알기 전에, 작동 원리를 알기 전에 이 테라 스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이 테라 스테이션은 테라 지갑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 뭐 테라 내에서 뭐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킹도 가능하고 수합도 가능하고 뭐 거버넌스 토큰도 있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늘 테라 원리를 알려면은 이 수합 기능만 아시면 돼요. 이 테라 스테이션 내에서 이 UST, 즉 테라 코인은 항상 1달러로 고정이 돼 있어요. 항상 1달러로 고정이 돼 있어서 뭐 바이낸스에서 뭐 이 테라 코인이 0.2달러든 뭐 바이낸스에서 테라코인이 뭐 1달러든 그것에 상관없이 이 테라코인 내에서 이 UST, 즉 테라코인 자체는 항상 1달러로 고정이 돼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대신에 이것과 뭐 교환이 되는 뭐 루나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 뭐 호주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변동이 돼요. 뭐 앵커 프로토콜도 요거는 다 변동성 코인이라 이런 코인들은 뭐 0.5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2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켓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마켓에서 가격 정보를 불러와서 이 루나의 가격이 측정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 UST의 가격은 항상 일정된 1달러로 고정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테라 스테이션 내에선. 여기까지 알아보고, 예, 그럼 돌아오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만약에 테라의 수요가 너무 늘어났어요.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은 가격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1UST가 1.1달러와 가격이 같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가정을 하기에 루나는 시장에서 가격이 1달러로 치고 테라는 현재 가격이 올라서 시장의 가격이 1.1달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테라 스테이션 내에서 테라, 즉 UST의 가격은 항상 1달러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테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1달러인 루나를 사다가 테라 스테이션 내에서 바꾸는 거예요. 1대1 교환으로. 즉 테라 한 개와 루나 한 개가 바꿔지는 거죠. 하지만 마켓에서 가격은 루나는 1달러고 테라의 가격은 1.1달러니까 루나를 사다가 테라 스테이션에서 테라로 교환하고 그 테라 코인을 이제 거래소에서 팔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10%의 차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발행량이 총 같게 발행이 됐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뭐 차익 거래를 많이 하면서 언제까지 하게 되느냐? 이 테라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즉 루나를 뭐 1억 개를 사다가 사람들이 테라 스테이션에 1억 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6억 개가 되겠고 이건 4억 개가 되겠죠. 당연하게도 이제 루나의 이제 물량은 줄어들고 사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 테라 스테이션에 교환된 테라는 이제 시장으로 풀리게 되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1.1달러였던 게 이제 1달러로 내려가게 되는, 즉 1달러를 유지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들이게 돼요. 그럼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테라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급량은 많은데 이제 수요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테라, 즉 1USD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여전히 루나의 가격은 1달러고 테라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가격은 0.9달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테라 스테이션 내에서 항상 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고 말했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 테라라는 코인을 시장에 0.9달러에 사가지고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 코인과 1대1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0.9달러의 테라 코인을 산 사람들은 루나 코인 1달러짜리를 얻게 되고, 이 1달러를 시장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약 11%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즉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0.9달러에서 1달러로 바꾸려고, 그리고 이제 테라는 점점 루나로 옮겨가면서 테라의 총량, 즉 5억 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4억 개로 줄어들겠죠. 루나 쪽으로 옮겨가니까 루나는 5억 개가 있었다면 6억 개로 물량이 늘어나겠고, 이렇게 되면서 이 테라의 이제 물량은 줄어들면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1달러가 될 때까지 이 행위를 반복해요. 그럼 반대로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도 많아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제 1달러 11%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물량이 화르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테라의 수요에 따라서 뭐 물량이 적어지면서 수요도 많아지는 효과, 즉 가격이 2배치로 올라가는 효과들이 만약에 테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효과를 보겠고, 반대로 테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테라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물량도 많아지는데 파는 사람도 많아지는 2배의 악재, 즉 2배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테라 이러한 프로토콜, 즉 프로세스를 오라클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프로세스가 시세 차익이 날 때마다 항상 반복하면서 이 테라의 가격을 1달러로 패깅시켜 놓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게 테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테라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으면은 테라의, 즉 루나의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테라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또 테라를 사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테라를 파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루나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테라를 팔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루나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이 테라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것과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앵커 프로토콜이죠. 이 앵커 프로토콜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앵커 메인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왜 앵커가 인기를 얻었는지 먼저 살펴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USD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이 USD, 즉 1달러에 해당하는 고정 가격 1달러를 이제 넣어 놓으면은 여기 보시면 APY 연 이자율이죠. 20%를 고정해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즉 너가 1000달러를 넣으면은 내가 1년 뒤에 1200달러가 되게끔 해줄게 라고 고정으로 약속을 준 거죠.
뭐 이게 변동되기는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뭐 20% 내에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하루만 지나도 뭐 50%, 100% 코인이 오르는 코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는 사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뭐 265.9 밀리언 달러니까 대략 가격으로 치면은 매년 10억, 100억, 1000억, 한 1000억 정도? 막 이렇게 예치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물론 많은 돈이긴 하지만 큰 풀은 아니죠. 아니었는데 이 디셈버 즉 12월 달에 들어서면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이러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 긴축 정책이랑 이제 연준이 이제 그걸 발표하죠. 물가를 듣고선 CPI 지수를 잡아야 되니까 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코인들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어요. 그때 말 맞춰서 사람들이 내 자산을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두면은 그냥 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은행 이자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돼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예치금을 준다는 거예요. 20%나. 가뜩이나 코인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떨어져 가는데 여기는 20%로 고정 이자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예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2배가 늘어요. 한 달 사이에. 내가 최종적으로 루나가 폭락하기 전까지는 얼마가 있었냐면은 140억 달러가 예치돼 있었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많을 거야. 어떻게 앵커 프로토콜은 이 20%의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많은 이제 사업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이 앵커 프로토콜은 이렇게 예치를 통해서 적금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 말고도 대출이라는 서비스를 해줬었어요. 이 대출이라는 서비스는 내가 만약에 루나 코인을 여기서 받았던 코인들은 이제 콜레러 리스트라 그래갖고 담보 리스트예요. 여기서 담보로 해줄 수 있는 코인 리스트예요. 그리고 비루나, 비솔, 그다음에 비이더리움, 비아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거는 랩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랩된 코인이 뭔지 잘 모르신다면은 그냥 루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비루나는 어디서 얻냐? 거래로는 얻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루나라는 코인을 사시게 되면은 여기 테라 스테이션 가셔서 여기서 이제 루나로 한 다음에 from 루나로 하고 이제 to를 저기 보시면 비루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1대1 교환을 해줘요. 수합을 해주는 거죠. 루나와 비루나를. 그러면은 이 비루나를 앵커 프로토콜로 가져가서 여기다가 borrow 즉 빌리는 거예요. 담보로 맡겨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담보로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 이자예요. 희한하게 50%라고 나와 있죠. 내가 돈을 빌려가는데 돈을 더 주겠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distribution APY를 갖고 이게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을 주면은 너가 돈을 빌리면은 돈을 빌린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을 또 따로 줘요. 그게 이제 내가 빌려가는 금액의 55%에 해당. 원래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금 루나가 망해서 좀 대출 좀 해가라고 이렇게 많이 주는 건데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을 줬어요. 그러면 앵커 프로토콜은 어디다 쓰냐? 그냥 하등 쓸모가 없어요. 그냥 이게 바로 거버넌스 토큰 즉 디파이에서 말하는 거버넌스 토큰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판매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 거버넌스 토큰이 다 나쁜 거 아니냐. 다른 예로 성공한 거버넌스 토큰들도 있어요. 뭐 팬케이크 수합에서 케이크 코인이라든지 뭐 지금에야 루나가 완전 망했으니까 이게 완전 쓸모없는 코인이 되고 뭐 그런 거지만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이 거버넌스 토큰은 비단 이렇게 판매만 하는 목적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쓰여요. 그래갖고 다양하게 쓰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튼 이렇게 해갖고 너가 돈을 빌리면은 내가 앵커 프로토콜로 돈을 줄게. 하지만 그 앵커 프로토콜을 돈을 받기 전에 너는 이자율 5.2%를 먼저 갚아줘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100달러치의 루나 코인을 이제 담보로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갔죠. 근데 나중에 갚을 때는 5.2%, 즉 105달러치의 루나 코인을 줘야지만 내가 나중에 그 내 담보도 받아가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즉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앵커 프로토콜 코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감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갚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20%에 만약에 빌려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뭐 5% 굉장히 괜찮은 뭐 나쁘지는 않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보시면은 대출금이랑 이제 예치금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해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앵커 프로토콜의 수익률도 높아지니까 이 20% 유지할 수 있었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앵커 프로토콜은 이 비루나를 받게 되면은 이 비루나를 이렇게 수합을 통해서 루나 코인으로 바꾸고 이 루나를 스테이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스테이킹 연 이자도 나오겠죠. 그거 말고도 이제 자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익 거래 있잖아요. 루나의 이제 앵커 프로토콜에 쌓이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차익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또 커지는 거죠. 뭐 1억에 1%는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조에 1%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가격이 엄청나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20%는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